2026년 1월 26일 한 발표 현장. 퀄컴 수석 부사장이 삼성전자 부사장 옆에 나란히 서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삼성전자와 20년 이상 이어온 협력으로 모바일 기술 발전 방향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삼성전자 부사장도 화답했습니다. 퀄컴과 오래 이어온 전략적 협력으로 갤럭시 사용자들의 일생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두 회사 임원이 나란히 서서 웃으며 악수를 나눴습니다. 갤럭시 S26 시리즈에 퀄컴 스냅드래곤 8 엘리트 5세대 탑재 확정. 20년의 파트너십은 건재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시장에는 이런 말이 돌았습니다. 삼성이 드디어 퀄컴을 버릴 준비가 됐다고. 삼성이 직접 만든 엑시노스 2600이 퀄컴을 1% 차이까지 따라잡았다고. 그렇다면 왜 삼성은 다시 퀄컴의 손을 잡은 걸까요? 그런데 여기서 아주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갤럭시 S26 울트라는 전 세계 어디서 사든 퀄컴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파는 기본형과 플러스 모델에는 퀄컴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삼성이 직접 만든 엑시노스가 탑재됩니다. 삼성전자가 매년 퀄컴에 갖다 바치는 돈이 12조 원입니다. 여러분, 12조 원입니다. 삼성이 가전제품을 1년 내내 팔아서 버는 이익보다 더 많을 때도 있는 금액이에요. 그 돈을 내면서도 왜 울트라에는 퀄컴을 넣고 한국 소비자에게만 엑시노스를 배정한 걸까요? 지금부터 삼성이 절대 먼저 말하지 않는 그 진짜 계산을 파헤칩니다. 당신이 삼성 스마트폰을 쓰거나 삼성전자 주식을 갖고 있다면 반드시 끝까지 들어야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2026년 1월 26일 퀄컴이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갤럭시 S26 시리즈에 탑재될 스냅드래곤 8 엘리트 5세대 플랫폼을 공개한 겁니다. 발표 자리에는 퀄컴 아시아 태평양 대표 권오영 씨, 퀄컴 수석 부사장 크리스 패트릭 씨, 그리고 삼성전자 부사장 송인강 씨가 나란히 섰습니다. 세 사람이 입을 맞추어 내세운 단어는 딱 하나였습니다. 협력이었습니다. 퀄컴 수석 부사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삼성전자와 20년 이상 이어온 협력으로 모바일 기술 발전 방향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삼성전자 부사장도 화답했습니다. 갤럭시용 스냅드래곤 8 엘리트 5세대를 전 세계 S26 울트라에 탑재해 가장 뛰어나고 강력한 갤럭시 사용 경험을 전달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발표를 들으면서 고개를 갸웃거리신 분들이 많으셨을 겁니다. 분명히 지난 몇 달 동안 시장에는 이런 소문이 돌았거든요. 삼성이 드디어 엑시노스를 되살렸다고. 퀄컴과의 20년 종속 관계를 끊을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왔다고.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삼성과 퀄컴은 여전히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겁니다. 갤럭시 S26 울트라, 즉 플래그십 중에서도 최상위 모델에는 전 세계 어디서 사든 퀄컴 칩이 전량 들어갑니다. 삼성이 가장 공들인 최고급 제품에 퀄컴을 올린 겁니다. 그렇다면 엑시노스는 어디에 갔을까요? 한국에서 파는 기본형과 플러스 모델에 들어갔습니다. 전 세계 시장 중 유독 한국에서만 엑시노스가 배정됐습니다. 왜 이런 비배칭 선택을 했을까요? 그리고 이 선택 안에 삼성이 절대 먼저 말하지 않는 진짜 계산이 숨어 있습니다. 이 비밀을 이해하려면 먼저 삼성과 퀄컴 사이에 어떤 관계가 얽혀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먼저 배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와 퀄컴의 관계는 단순한 거래가 아닙니다. 20년이 넘는 파트너십입니다. 삼성 갤럭시가 세상에 처음 나오던 시절부터 퀄컴은 삼성 스마트폰의 두뇌를 공급해왔습니다. 이 관계의 규모를 숫자로 보면 실감이 나십니다. 삼성의 갤럭시 S 시리즈 같은 플래그십 모델에 탑재하는 퀄컴 칩 하나의 가격은 약 20만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가 1년에 파는 갤럭시 S 시리즈만 약 3천만 대입니다. 단순 계산으로 칩값만 매년 6조 원에서 7조 원이 나갑니다. 폴더블 폰과 중저가 라인업까지 합치면 이 금액이 12조 원까지 불어납니다. 12조 원입니다. 여러분, 이 돈이 매년 삼성전자의 통장에서 빠져나가 퀄컴의 미국 금고로 들어갑니다. 삼성이 스마트폰 한 대를 팔 때마다 그 가격의 상당 부분이 미국 기업에게 넘어가는 구조입니다. 더 기가 막힌 건 이 관계 안에서 삼성이 을의 처지였다는 점입니다. 퀄컴이 칩 가격을 올리겠다고 해도 삼성은 뾰족한 수가 없었습니다. 삼성이 자체 개발한 엑시노스가 계속 말썽을 부렸기 때문입니다. 게임을 조금만 해도 폰이 뜨거워지고 배터리가 빠르게 닳았습니다. 소비자들 사이에서 엑시노스 들어간 폰은 거른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돌 정도였습니다. 그러니
삼성 입장에서는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퀄컴이 아니면 쓸만한 칩이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이 관계에 미묘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삼성이 직접 만든 엑시노스 2600이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돌아왔다는 소식이 들려온 겁니다. 20년이 넘는 파트너십, 하루아침에 끊을 수 없는 진짜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관계의 무게중심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삼성이 손에 쥔 새로운 무기가 도대체 얼마나 대단한지 먼저 그 실체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자, 그럼 퀄컴이 이번에 내놓은 스냅드래곤 8 엘리트 5세대 플랫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칩이 얼마나 대단하길래 삼성전자가 최상위 모델인 갤럭시 S26 울트라에 전량 탑재를 결정했는지 이해하셔야 합니다. 우선 이 칩의 구조를 보겠습니다. 퀄컴이 자체 설계한 3세대 오라이온 아키텍처 기반의 중앙 처리 장치가 들어갑니다. 거기에 아드레노 그래픽 처리 장치와 헥사곤 신경망 처리 장치가 함께 구성됩니다. 이 세 가지가 하나의 칩 안에 정교하게 결합되어 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건 연결 기술입니다. 퀄컴 스마트 트랜스밋 기술이 탑재돼 5G, 와이파이, 블루투스, 인공위성 연결 등 모든 무선 신호의 전송 전력을 실시간으로 최적화합니다. 지하철 안에서도 산 위에서도 끊김없이 연결이 유지된다는 뜻입니다. 패스트 커넥트 7900 모바일 연결 시스템이 탑재되면서 울트라와 플러스 모델에는 초광대역 기능까지 지원됩니다. 촬영 기능도 달라졌습니다. APV라는 차세대 비디오 코덱이 들어가면서 영상 촬영 품질 자체가 한 단계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장 주목한 기능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Now, Nudge입니다. 갤럭시 S26 시리즈에 처음 탑재되는 갤럭시 AI 신기능인데요. 스마트폰 화면에 표시된 내용을 실시간으로 분석해 사용자가 필요한 정보를 그 순간에 바로 제안해주고 상황에 맞는 동작도 미리 제시해줍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와 식당을 검색하는 화면을 보고 있으면 예약 버튼을 미리 눌러두라고 제안하는 식입니다. 칩 하나에 이 모든 것이 들어갑니다. 이 칩을 최상위 모델에 전량 탑재한다는 건 삼성이 퀄컴의 실력을 정식으로 인정한다는 신호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번 갤럭시 S26 시리즈의 칩 배치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주 흥미로운 구조가 보입니다. 갤럭시 S26 울트라는 전 세계 어디서 사든 퀄컴 스냅드래곤 8 엘리트 5세대가 들어갑니다. 미국에서 사도, 유럽에서 사도, 중국에서 사도, 퀄컴입니다. 갤럭시 S26 기본형과 플러스는 다릅니다. 한국을 제외한 일부 지역에 퀄컴이 들어가고 한국에서 파는 모델에는 삼성 자체 칩인 엑시노스가 탑재됩니다. 이 구조를 처음 보면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퀄컴이 더 좋으니까 비싼 울트라에 넣은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일까요?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삼성이 가장 믿을 수 있는 시장이 어디일까요? 충성도가 가장 높고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빠르게 피드백이 오는 시장이 어디일까요? 바로 한국입니다. 다시 말하면 삼성은 가장 충성스러운 소비자들이 모여있는 한국 시장을 엑시노스의 실전 테스트 무대로 선택한 겁니다. 성능이 한국에서 검증되면 그 다음엔 더 넓은 시장으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기본형에서 플러스로, 플러스에서 울트라로 엑시노스 비중이 올라갈수록 삼성의 선택지가 많아지고 퀄컴과의 협상 테이블에서 삼성의 목소리가 커집니다. 울트라와 기본형 사이의 이 비대칭 선택은 우연이 아닙니다. 눈치채셨습니까? 여기에 아주 큰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삼성이 한국 시장에 자신 있게 내세운 엑시노스 2600 도대체 얼마나 달라진 걸까요? 수치를 보면 입이 떡 벌어집니다. 그래픽 성능을 평가하는 불칸 기반 레이트레이싱 벤치마크 테스트에서 엑시노스 2600은 27,478점을 기록했습니다. 퀄컴 스냅드래곤 엘리트 5세대는 27,875점이었습니다. 차이가 겨우 397점입니다. 비율로 따지면 1%도 안 됩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엑시노스와 퀄컴 사이의 격차는 넘사벽이었습니다. 엑시노스 들어간 폰은 거른다는 말이 커뮤니티에 공공연하게 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 미만의 점수 차이까지 좁혀진 겁니다. 더 주목할 만한 건 성능의 유지력입니다. 기존 엑시노스의 가장 큰 문제는 처음엔 빠르다가 열이 오르면 성능이 뚝 떨어지는 스로틀링 현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엑시노스 2600을 오랫동안 작동시킨 테스트 결과 성능 변동폭이 3.4%에 그쳤습니다. 1시간을 굴려도
처음 성능이 거의 그대로 유지된다는 뜻입니다. 기술적으로 뜯어보면 이게 어떻게 가능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구리 기반의 새로운 히트패스 블록을 도입해 열이 발생하자마자 외부로 빠르게 배출하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열 저항을 기존보다 16% 줄였습니다. AI 연산 성능은 전작보다 25% 향상됐습니다. 삼성이 2나노 게이트 올어라운드 공정을 통해 전 세계 최초로 2나노 칩 양산에 성공한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강력해진 엑시노스를 울트라에는 넣지 않고 한국 기본형에만 넣었을까요? 그리고 왜 유독 한국 소비자에게만 엑시노스가 배정된 걸까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자, 이제 이 퍼즐 조각들을 하나씩 맞춰보겠습니다. 삼성이 갤럭시 S26에서 취한 선택을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울트라에는 퀄컴을 전량 탑재했습니다. 하지만 기본형과 플러스의 한국 물량에는 엑시노스를 넣었습니다. 이 선택은 삼성이 퀄컴을 이기지 못해서 내린 결정이 아닙니다. 이게 바로 삼성의 계산입니다. 엑시노스를 무기로 삼아 퀄컴과의 협상 테이블에서 주도권을 가져오는 전략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삼성이 엑시노스를 전혀 쓰지 않고 퀄컴에만 100% 의존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퀄컴이 내년에 칩 가격을 15% 올리겠다고 해도 삼성은 거부할 수단이 없습니다. 다른 선택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삼성이 엑시노스를 한국 시장에 배치하고 실전 성능을 검증하고 소비자 반응을 확인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퀄컴이 가격을 올리겠다고 할 때 삼성이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시면 우리 엑시노스 비중 늘립니다. 그 순간 협상판이 바뀝니다. 실제로 증권가에서는 삼성이 엑시노스 비중을 10%만 올려도 영업이익이 수천억 원 단위로 개선될 것으로 봅니다. 삼성이 매년 내는 12조 원의 퀄컴세를 조금씩 절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삼성의 진짜 목적입니다. 한국 시장은 그 전략의 첫 번째 실험실입니다. 충성도 높은 한국 소비자들이 엑시노스 탑재 폰을 쓰면서 만족한다는 데이터가 쌓이면 그 다음엔 더 넓은 시장으로 엑시노스 비중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 그 비중이 확대될수록 퀄컴의 협상 주도권은 줄어듭니다. 더 무서운 건 지금부터입니다. 그런데 삼성의 전략은 스마트폰 칩 협상에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훨씬 더 큰 판이 동시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가 2나노 공정에서 가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가장 놀라운 건 테슬라와의 계약입니다. 삼성은 테슬라로부터 22조 원 규모의 차세대 자율주행 칩 위탁 생산 계약을 따냈습니다. 22조 원입니다. 테슬라같이 까다로운 기업이 삼성을 선택했다는 건 삼성의 파운드리 실력이 세계 최정상급이라는 걸 의미합니다. 올해 삼성의 2나노 수주량은 작년 대비 130%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거물급 고객사들이 삼성의 2나노 게이트 올어라운드 공정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격 경쟁력도 강력합니다. 경쟁사인 TSMC의 2나노 웨이퍼 한 장 가격이 약 3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천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반면 삼성은 약 2만 달러 수준에서 협상 중입니다. 성능은 배등한데 가격이 30% 이상 저렴합니다. 거기다 삼성 파운드리 자체도 4나노와 8나노 공정 가격을 약 10% 올릴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물건이 없어서 못 파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자동차용 반도체, AI 가속기, 스마트폰 칩 수요가 동시에 이 구간에 몰려 있습니다. 1등인 TSMC는 최대 20%까지 올릴 거라고 엄포를 놓고 있거든요. 그러니 삼성이 10%만 올려도 상대적으로 가격 경쟁력이 더 높아지는 겁니다. 정리하면 삼성은 스마트폰 안에서는 엑시노스로 퀄컴의 협상 주도권을 빼앗으려 하고 파운드리에서는 TSMC보다 낮은 가격으로 글로벌 빅테크 고객사를 유치하는 양면 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2026년 1월 퀄컴과 삼성이 나란히 서서 20년의 파트너십을 자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장면을 보고 삼성이 여전히 퀄컴에 종속돼 있다고 느꼈을 겁니다. 하지만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삼성은 퀄컴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버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퀄컴을 쫓아내는 것보다 퀄컴 옆에 엑시노스를 키워두는 것이 훨씬 더 강력한 협상 무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답은 바로 이겁니다. 퀄컴과 공존하면서 엑시노스로 길들이기입니다. 갤럭시 S26 울트라에 퀄컴을 탑재해 소비자에게 최고의 경험을 제공하면서 동시에 한국 기본형과 플러스에 엑시노스를 넣어 실전 데이터를 쌓습니다. 엑시노스가 한국 시장에서 검증되면 그 다음엔 더 넓은 시장으로 비중을 확대합니다. 그 비중이 높아질수록 퀄컴은 가격을 함부로 올리지 못합니다.
삼성이 매년 내던 12조 원의 퀄컴세를 조금씩 그러나 확실하게 줄여나가는 겁니다. 동시에 파운드리에서는 이나노 게이트 올어라운드 공정으로 TSMC보다 30% 낮은 가격에 빅테크 고객을 유치합니다. 이나노 수주 130% 증가, 테슬라 22조 원 계약. 이 파운드리 수익이 다시 엑시노스 연구 개발에 투자됩니다. 결국 삼성은 퀄컴을 등지지 않으면서도 퀄컴의 목줄을 서서히 쥐어가는 포위 전략을 실행 중입니다. 20년의 파트너십이라는 말 뒤에 숨겨진 삼성의 진짜 계산이 바로 이겁니다. 그럼 도대체 이 구도가 앞으로 어떤 파급을 일으킬까요? 이 전략이 성공적으로 굴러가기 시작하면 삼성전자 안에서 도미노가 쓰러지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도미노입니다. 엑시노스 2600이 한국 시장에서 안정적 성능을 증명합니다. 소비자 반응이 긍정적으로 쌓입니다. 삼성은 이 데이터를 들고 다음 갤럭시 시리즈에서 엑시노스 탑재 비중을 더 높입니다. 두 번째 도미노입니다. 엑시노스 비중이 높아지면 퀄컴은 가격 협상에서 삼성에게 굽힐 수밖에 없습니다. 매년 12조 원씩 나가던 비용 중 일부가 삼성 내부에 남습니다. 증권가 추산으로 엑시노스 비중이 10%만 올라도 영업이익이 수천억 원 단위로 개선됩니다. 세 번째 도미노입니다. 영업이익이 개선되면 그 자금이 이나노 파운드리와 엑시노스 연구 개발에 다시 투자됩니다. 기술이 더 좋아지고 엑시노스 비중은 다시 올라가고 협상력은 더 강해집니다. 선순환이 시작되는 겁니다. 네 번째 도미노입니다. 파운드리 수주가 늘어나면 삼성의 파운드리 생태계에 속한 기업들도 함께 성장합니다. 삼성 파운드리 공정에 맞게 칩을 최적화해주는 디자인 하우스 파트너사들의 일감이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이나노 공정의 기술적 난도가 높을수록 고객사들은 이 전문 파트너사들의 손을 빌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도미노가 완성되는 시점, 삼성전자는 단순한 스마트폰 제조사가 아니라 전 세계 AI 생태계의 핵심 인프라를 통제하는 반도체 제국으로 자리를 굳히게 됩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실제로 이 변화를 가장 먼저 체감하는 건 스마트폰을 사러 매장에 나선 소비자들입니다. 55살 박 씨는 올 초에 갤럭시 S26을 바꾸러 대리점을 찾았습니다. 상담 직원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울트라 모델에는 퀄컴이 들어가고 한국에서 파는 기본형과 플러스에는 엑시노스가 들어갑니다. 박 씨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엑시노스요? 그거 뜨겁고 버벅거리는 거 아닌가요? 왜 한국 사람들한테만 엑시노스 넣은 거요? 이 질문은 많은 소비자들이 공통으로 갖고 있는 의문입니다. 그리고 이 혼란이 삼성의 전략과 정확히 맞닿아 있습니다. 삼성은 한국 소비자들이 이런 반응을 보일 것을 알면서도 이 선택을 한 겁니다. 그만큼 엑시노스 2600에 자신이 붙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엑시노스 2600의 성능 변동폭은 3.4%에 그칩니다. 단시간을 써도 처음 성능이 유지됩니다. 벤치마크 점수도 퀄컴과 1% 미만의 차이입니다. 이 데이터를 모르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불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사용에서 체감 차이가 거의 없다면 그 불만은 자연스럽게 사그라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축적되는 소비자 피드백, 출력 안정성 데이터, 시장 반응이 삼성에게는 다음 단계의 엑시노스 확대 전략을 위한 가장 중요한 자산이 됩니다. 박 씨의 혼란 속에 삼성의 장기 플랜이 조용히 실행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까지 삼성의 전략과 퀄컴과의 관계 구도를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소비자로서 그리고 투자자로서 이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세 가지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갤럭시 S26 구매를 고려하신다면 칩셋 구분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한국에서 구매하는 기본형과 플러스에는 엑시노스 2600이 탑재됩니다. 울트라에는 퀄컴 스냅드래곤 8 엘리트 5세대가 들어갑니다. 벤치마크 점수로는 두 칩의 차이가 1% 미만이고 성능 유지력도 3.4% 변동폭으로 안정화됐습니다. 단순히 엑시노스라서 불안하다는 과거의 인식으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이번 엑시노스 2600은 과거와 다릅니다. 물론 최고의 성능과 초광대역 기능, AI 카메라까지 모두 원하신다면 울트라를 선택하시는 게 여전히 합리적입니다. 선택은 본인의 용도와 예산에 맞게 하십시오. 두 번째입니다. 삼성전자 주식을 보유하고 계신 분이라면 분기별 실적 발표에서 두 가지 지표를 직접 확인하십시오. 하나는 파운드리 부문 가동률과 이나노 수주 현황입니다. 다른 하나는 비메모리 부문, 즉 시스템 반도체의 영업이익률입니다. 이 두 수치가 올라가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면 삼성의 전략이
제대로 실행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반대로 이나노 수율 문제가 터졌다는 뉴스가 나온다면 그건 반드시 경계해야 할 신호입니다. 아무리 설계가 뛰어나도 공장에서 정상품이 충분히 나오지 않으면 직접 만드는 게 사다 쓰는 것보다 오히려 비싸지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엑시노스 탑재 비중의 변화를 모니터링 하십시오. 갤럭시 신제품이 나올 때마다 어느 모델에 엑시노스가 들어가는지 확인하십시오. 엑시노스가 기본형에서 플러스로, 플러스에서 울트라로 비중이 확대되는 방향으로 움직인다면 삼성이 퀄컴과의 협상에서 주도권을 높여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엑시노스 탑재가 계속 기본형에만 머문다면 기술 검증이 아직 완전하지 않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이 방향이 삼성전자의 수익성 개선 속도를 가늠하는 가장 확실한 나침반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보겠습니다. 2026년 1월 퀄컴은 삼성전자 갤럭시 S26 시리즈에 탑재될 스냅드래곤 8 엘리트 5세대를 공개했습니다. 갤럭시 S26 울트라에는 전 세계 전량 퀄컴이 들어가고 한국에서 파는 기본형과 플러스에는 엑시노스가 탑재됩니다. 삼성과 퀄컴의 20년 파트너십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관계의 무게중심은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삼성은 퀄컴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엑시노스 2600이라는 강력한 대안을 손에 쥐고 퀄컴을 길들이는 전략을 시작했습니다. 매년 12조 원의 퀄컴세를 한 번에 없애는 것이 아니라 협상력을 높여가면서 조금씩 줄여나가는 방식입니다. 파운드리에서는 이나노 공정으로 테슬라 22조 원 계약을 따내고 TSMC보다 30% 낮은 가격으로 글로벌 빅테크를 유치하는 양면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나노 수주는 작년 대비 130% 이상 증가할 전망입니다. 20년의 파트너십이라는 말 뒤에 삼성의 조용하고 치밀한 계산이 숨어 있습니다. 당신이 삼성 스마트폰을 쓰는 소비자라면 혹은 삼성전자 주식을 가진 투자자라면 이 변화의 속도와 방향을 주시하십시오. 삼성이 길들이기 전략을 성공적으로 완성하느냐 아니면 퀄컴 종속 구조가 더 오래 이어지느냐 그 결과는 삼성의 수익성과 주주 가치에 직결됩니다.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선택은 지금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겠습니다.